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야 놀자의 박상현입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에 좀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셔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풍수야 놀자 이번 주에는요, 설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2015년 국정 운세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운세 역시도 좀 팍팍 올려드릴 만한 좋은 정보들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풍수야 놀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설 특집인 만큼 2015년 청양 기운을 가득 품은 을미년 대한민국의 운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류호기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보기는 처음이네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설 특집인데 덕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낮과 밤처럼 음양으로 이렇게 저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전후 직녀가 상봉한 것처럼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그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네. 같이 하니까 상당히 새롭습니다. 예, 오늘 방송 잘 될 것 같은데. 아, 저도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자,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환풍구 붕괴 사건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소원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께서 뭐 큰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가정과 안전 이런 이야기들, 가정의 편안을 많이 기원하는 소망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안 좋았던 갑오년에 대한 느낌은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을미년 청양의 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특징은 뭔지 알려주시죠. 정말 갑오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다고 할까요?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일 위면에 또 상당히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 위상을 많이 알린다든가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우선 을미년을 놓고 볼 때, 을미년을 겉으로 볼 때는 청양행이라 하죠. 네. 그래서 뭐 을목은 나무가 됐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양처럼 순하고 무리져 있고 착하고 그러면서도 뭐 푸른 용처럼 새롭게 뭐가 시작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면적인 걸 본다라면은 이게 중요한 시대의 어떤 흐름들은 올 한 해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2013년과 14년의 결과로 15년이 네. 오듯이.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3년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3, 14, 15년은 전부 다 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토이면서도 화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 뭐냐? 작년까지는 모든 것들이 앞만 보고 뛰었다라고 했다라면 올해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일했던 것들 결과를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얻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를 얘기한다면 작은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일어서고 빛내게 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러한 해입니다. 한 가지만 더 팁을 얘기한다면은 올 초부터 이제 닥터들들 전부 다 부정적인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경제 비관론이 많이 난무하고 있지만 네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일단 청시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호.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희망 가져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작년 갑오년은요, 토끼와 돼지, 그리고 양띠가 삼재에 해당이 됐습니다. 올해 을미년에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띠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얘기할 때 네. 이것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학문이라겠습니다. 누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띠만 가지고 이렇게 연월일시 네 가지 요소인데 띠만 가지고 첫째 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따진다라면은 동양에서는 이 띠 중에서 아까 삼재의 원리처럼 세 개의 띠가 이렇게 삼합이라 해서 같이 어울려지는 기운을 같은 기운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2015년에 그래도 그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띠를 굳이 따진다라면은 토끼띠, 지금 토끼띠, 돼지띠, 양띠, 네. 즉 삼재라고 하는 그 그렇네요. 띠들이 사실은 올해 해묘 미가 바로 토끼띠, 양띠, 말띠의 그 삼합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세 띠들이 사실은 날 삼재로서 안 좋은 게 아니라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고 우연히 어떤 좋은 기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은 다른 띠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 개 띠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날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좋게 생각해서 올해 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띠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연초가 되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구군에 관심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박사님, 구군이 무엇이고 교수님, 왜 그 구군에 사람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 국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운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한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에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 최근에 방영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네, 보면 네. 그 도입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함흥철수를 하죠. 네. 흥남철수라 그러죠. 그 한겨울에 막 엄청난 피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불과 이제 12년 전이네. 1997년도 그 우리나라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소위 이제 IMF 사태라 그러죠. 그때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러졌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은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국가의 운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을미년은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등이 일어났던 해였는데 국내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유기 교수님께서는 올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국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2015년 을미년 역시 대한민국의 국운은 정치, 경제, 외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좀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많이 이제 희자되고 있는 네.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처럼 기존 간행은 물러가고 새로운 간행이 자리를 잡고 또 새로운 제도가 태동할 그럴 또 시기가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또 풍수적으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는 시기적으로 3원, 9원 중에서 지금이 8원입니다. 네. 8원에는 변혁과 개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뭐 변화와 개혁 바람이 불 거고 또 이 을민년을 이 낙서수로 변환하게 되면 지뢰복귀가 되거든요. 어허. 지뢰복귀가 되면 작년에는 이제 물과 관련된 사고가 대형 사고가 있었죠. 올해는 땅과 관련된 지상에서의 사고가 많다. 왜냐하면 그 흔들리는 땅이니까 뭐 네.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천장이 무너진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해서 이 땅과 관련된 그런 재앙을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어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서는 난제들이 쌓여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 박사님께서는 2015년 을미년 대한민국의 운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군을 얘기할 때 국군의 파트별이 있겠죠. 네네. 뭐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고 뭐 대외관계가 있고 이렇게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는 올해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좀 거두긴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건 거두지만 정치나 이런 면에서는 올해 단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볼 때 이번에 야당 대표로 문재인 대표가 네네. 당선되면서 한 가지는 참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되자마자 역대 야당 총수하지 못했던 일, 역대 대통령을 참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 그쪽 지도부들이 협조하지 않은 건 있지만 그런데 아쉽게 첫 일성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면전, 싸우겠다는 거 전면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합으로 가도 부족한데 전쟁을 선포하다 하듯이 올해의 타이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통합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자꾸 이렇게 대립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여유 있게 봐줘야 되고 우리는 4대 강국, 옛날에 을미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애매한 현상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쪽 저쪽 편을 따져서 그래서 네. 조금 더 약간 초당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국군을 조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이런 안 좋은 일 저런 일들이 있긴 있고 또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어허. 부동산 분야에서 마찬가지 희망을 좋네요.
가져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운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2015년 대한민국의 총 운을 살펴봐야 개개인의 운수 역시도 알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청양기운을 품은 2015 을미년 대한민국 총운입니다. 올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운세입니다. 금전 운세예요. 올해 경제 전망을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종 비결을 볼 때도 많은 분들께서 금전 운이 어떻습니까?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 풍수 전화 상담할 때도 많은 분들께서 돈이 들어옵니까? 라고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교수님, 올해 대한민국의 금전 운 좀 나아질까요? 가장 민감한 이 금전 문제는 여전히 이 젊은 세대의 그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그 양극화 현상으로 뭐 작년과 뭐 같이 올해도 역시 이 소비가 좀 위축되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이 안정적인 소비 구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이 부동산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올해 회복세는 좀 느리겠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회복세는 살짝 느리겠다. 그래도 네. 일단 언젠가는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올해 대한민국의 금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전이 결국에는 우리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을미년에 미라는 것이 화이기도 하지만 토라고도 합니다. 네네. 이 토가 의미하는 것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을 움직이는 문제와 우리가 느끼는 문제. 즉 경제가 상대적 그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요롭게 느끼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보시면은 경제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합니다. 벌써. 근데 2013년, 14년 지나온 시기 볼 때 우리나라는 2013년, 14년 계속 12년부터 우리 경제가 상당히 나는 지속 성장을 해왔고 네. 무역 수지나 모두 이런 부분에서 뭐 트리플 크라운 달성할 정도까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경제적인 현실 경제의 어려움들은 우리 바로 뭡니까?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이 사고의 마인드입니다. 자, 이 부분 올해 작년을 들어서 해외여행 유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관광 수지 흑자가 날 정도까지 먹고 살기 힘들면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갑니다. 관광지나 가보면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 미어 터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들다 하지만 느릴 건 느립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가 다 풍요로워서 느린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빚을 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이 너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잘 나갈 때 모습. 그래서 상대적 어떤 그런 가치에서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네. 현실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올해 틀림없이 경제는 나아지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대적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그 만족도를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갭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는 반복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나 재물에 관계된 건데 대한민국 경제는 항상 올해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16년 넘어가죠. 95년, 96년 이렇게 넘어갈 때도 경제 좋았습니다. 네. 주식도 좋고 지금 주식도 상당히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6년, 7년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IMF가 97년 말에 터졌듯이 97년 반, 98년, 99년 가면서 경제 폭성했었던 게 그죠? 그 다음에 2008년에 다시 리먼 브러더스. 그렇듯이 바로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대비할 것은 2018년, 17년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경제는 충분히 됩니다. 쏠쏠한 경제, 쏠쏠한 만큼은 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크게 한 방의 개념만 생각하지 않고 알뜰하게 움직인다면은 올해 미토, 토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더욱더 부동산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조금은 덕을 볼 수 있는 아하.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요. 풍요롭게 느껴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데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발전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015 을미년 대한민국의 신년 운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운세입니다. 바로 애정 운세라고 나와 있어요.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 이 우리나라와 애정 전선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뭐 북한,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 애정 운세,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독특하긴 합니다. 네. 자, 애정 관계.
사실은 모든 국가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동양 미래학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판가름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정세 자체를 볼 때는 정세 볼 때 맞습니다. 일본하고 이 관계, 첫째 가장 중요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결국엔 이런 4대 강국의 관계 속에 형성됩니다. 그렇죠. 물론 꼭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또 한번 돌아본다면 조금은 예람되지만 올해가 이제 을미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시대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종 이렇게 흘러간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는 우리가 한동안 좀 괜찮아지다가 2012년부터 독도 문제로 상당히 지금 심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가 이게 끝난 것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중국과의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다. 다시 또 지금 이렇게 좀 국가 서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 잘 네. 돼가는 이런 추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문제는 지금 서로 북한에서는 적극적이고 남한에서도 서로 이제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관계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처럼 이유 없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그럼요. 따르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본다라면 일본하고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좁혀가려고 하고 약간은 소강 상태처럼 겉으로 눌러진 현상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을면인의 마지막에 우리 을미년 가을쯤에 을비사변이 일어났듯이 네. 을미년 전제가 일본하고의 관계, 외교 관계 속 일본이 참지 못하고 뭔가 무슨 일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상당히 한동안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 누그러진 듯 하다가 올 후반쯤 돼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네, 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중국이나 소련 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하려가는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려는 그런 양상. 미군은 또 그 중간에서 네. 중재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실속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이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 속에서 우리의 실익을 잘 찾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소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네. 예. 역시 중국은 동북아에서는 계속 영향력을 확대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와는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답답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이든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하반기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하여튼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동북아의 또 한 축이죠. 한 축인 러시아와의 관계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네. 단,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관계 진척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아하.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하반기에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돌출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 관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의 운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운세입니다. 이번엔 뭘까요? 진로 운세가 떴는데요. 대한민국의 산업이 가야 할 길을 진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나 한류 같은 문화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자, 올해 국내 산업 분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초창기에 제가 올해가 이제 화의 한 기운이 끝난 해라 했습니다. 네. 패러다임 하나가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가 상당히 열풍인데 올해 최고를 당하는 겁니다. 최고조로 해서 마지막을 누리는데 문제는 올해 후반부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네. 화의 세계에서 이제 금과 수의 세계로 바뀌는 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했듯이 철강이나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약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올해 후반부부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전자나 전기, IT 이런 분야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크게 보는 분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어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대신에 수경이나 목재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어쨌든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대한민국의 신년 운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가정 운세예요. 국내 정치 여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이 정치 운세를 가정 운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류기 교수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년 운세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뭐 청와대와의 긴장 속에서도 뭐 적절한 협조 관계가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뭐 정부 여당에 뭐 강력한 공세를 취하면서 뭐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 좀 주목할 것은 특히 이제 워낙 그 치열했던 이 당 대표 경선 휴일증 때문에 봉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신년 운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누리 새정치뿐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가 그 동상이몽일 수도 아. 있고, 예. 한 이불 속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사실은 올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지도자들이라든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좀 인내를 가지고 조금 통합적인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을 해줘야만이 우리 국가가 좀 어떤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금전운, 애정운, 진로운, 가정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가지 대한민국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부디 작년보다 나은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을미년 대한민국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